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의 그 압박이 강하니까 개헌에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동의 정도가 아니죠. 네네네. 그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서서 했던 발언들, 주장했지. 예, 그것들 보면 정말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당들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무수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론조차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할 수 없는 아마 개헌 당론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 만들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깽판을 칠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합의할 수 없는 개헌안을 만드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께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되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네. 2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국회 개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21일까지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을 막 쏟아내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128조에는 네.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개헌안을. 따라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헌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선 국면 때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약속했던 국민과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다.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위헌이다, 불법이다, 뭐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개헌특위가 작년 1년 내내 그럼요. 활동을 했고 올해에는 헌정특위로 네. 구조와 인원을 바꿔서 또 한 지가 근 2달이 넘었습니다. 네. 그 긴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 무시를 막기 위해서 헌법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욕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욕합니까?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도 군사 독재 시절에 네. 군사 독재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냥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제 개헌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야당이 뭐 개헌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 여당에서는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우리는 당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뭐 민주적인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야당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다른 야당들은 다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극렬 반대고요. 네. 정의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도 국회에 맡겨야지 왜 발의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정의당은 제안만 해라. 네. 네. 발의는 하지 말고 좀 제안만 해달라는. 네. 네. 그러면 지금 당이 많으니까 저쪽 무슨 당이에요? 바미당, 민평당, 네. 정의당. 바미당은 자유한국당과 좀 비슷한 기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미당도 원래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하자는 당론 입장이었는데 당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론 없는 당은 말뿐인 거예요. 최소한 당론이라도 만들어 놓고 입장 차이가 크더라도 네. 자기들의 이념이 담겨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라는 건데 당론을 안 만들어 놓은 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그럼 바미당 그렇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정의당은 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인데 하자는데 개헌 당론 있어요, 없어요? 정의당은 있어요. 아, 정의당. 네. 네. 그럼 정의당 정도는 뭐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당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가 첨예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뭐 대통령제를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네. 총리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뿐이죠. 네. 예.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그렇게 쟁점이 그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입장이 없어요, 아직.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냥 완전 현재대로 봉숭아학당이네.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헛개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하면 우리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생각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인복도 없고 당복도 없어. 파트너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복이 없네. 사람 복이 없어.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국회로 이양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당내에서 이런 협상안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아마 이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서울신문에서 네. 나왔던 그거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네.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서울신문은 아예 이제 표 밑에다가 당론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추측한 내용이다라고 써놨어요. 팩트가 약하네. 네. 이제 파이낸셜 뉴스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고 많은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항의, 비판을 하신 거죠. 예.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여러 차례 의원총회 또 의견 수렴해서 당론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네. 뭐 단적으로 뭐 이 파이낸셜 뉴스 표에 나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된 적 없죠. 네, 네, 없고 네.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이양한다. 법률안 제출권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네,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인사권 예산권 이양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정확히 저희 당론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당론이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아예 내용을 정하지 않고 약간 공백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있죠. 네. 예, 그런 부분도 뭐 마치 뭔가 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네. 이게 좀 사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 개헌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엄청 생산되고 있어요. 개헌 무슨 관련돼서 가짜 뉴스 엄청 많죠. 사회주의 개헌이다, 뭐 종북 개헌이다 이러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정부 개헌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의무다. 그러니까 이제 중임제를 대통령이 이제 연임해서 10년 정권 이제 뭐 누리겠다. 이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헌법을 바꿀 때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부분은 바꾼다 하더라도 바꿀 당시에 대통령에 적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네.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을 또 하실 수는 없어요. 네. 뭐 잘하시면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한번 더 지지해드릴 수는 네. 있죠. 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현재 국회 구성상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개헌안 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명확한 자기네들 입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논의를 할 증거점이 생겨요. 네. 그죠? 네. 뭐 그게 맞다, 그게 틀리다, 네, 그걸 기준이 이렇게 생기지, 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네, 네. 논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이게 표결까지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네들 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국민분들에게 이 안이 맞지 않다라고 또 자기네들도 설득하려면 만약에 논리를 만들어야지. 논리를 만들. 그러니까 논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뭐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당론 만들 것 같아요. 우리 개헌안에 반대 입장만 이렇게 뭐 다 그렇겠죠. 써놓을 거야.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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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중임제면 저쪽은 내각제. 아니 정반대로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이 워낙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통령제라는 것을 놔두면서도 뭔가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갖고 오는 식의 국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꽤 손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죠.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인데 대통령제로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네.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그러니까 총리가 만약에 야당일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달라. 맞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됐어. 야, 진짜 큰일 나는 거지. 네.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 뭐 프랑스 정도가 프랑스 정도가. 네. 사실 프랑스의 정치 문화와 우리나라 정치 문화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제 환상이 있거든. 유럽의 선진국들이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 이런 아니 환상이 있어서 네. 자유한국당이 이원 집정부제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원 집정부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고 실제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없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밖에 없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핀란드도 뭐 대통령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내각제입니다. 내각제죠. 예. 총리가 모든 것을 다 네, 권한이 네. 있죠. 개헌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잘 설득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박주민 의원님 화이팅! 네. 네. 열심히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진짜 유령이랑 얘기하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론도 없고 막 이러니까 또 각자 그냥 개헌에 대한 그 야당 의원님들을 막 봉숭아학당처럼 막 개인적인 의견 똑같은 피력하고. 얘기에서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당과 정부의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의 그 압박이 이제 강하니까 개헌에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동의 정도가 아니죠. 네네, 그 네.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서서 했던 발언들 주장했지. 예, 그것들 보면 정말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당들이 안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무수히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론조차 지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할 수 없는 아마 개헌 당론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 만들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깽판을 칠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합의할 수 없는 개헌안을 만드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께 정부 개헌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다른 야당들은 다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극렬 반대고요. 네. 정의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도 국회에 맡겨야지 왜 발의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제안만 해라. 네. 네. 발의는 하지 말고 좀 제안만 해달라는. 네. 네. 그러면 지금 당이 많으니까 저쪽 무슨 당이에요? 바미당, 민평당, 네. 정의당. 바미당은 자유한국당과 좀 비슷한 기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미당도 원래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하자는 당론 입장이었는데 당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론 없는 당은 말뿐인 거예요. 최소한 당론이라도 만들어 놓고 입장 차이가 크더라도 자기들의 이념이 담겨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라는 건데 당론을 안 만들어 놓은 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럼 바미당 그렇고 민주평화당, 민평당, 정의당은 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인데 하자는데 개헌 당론 있어요, 없어요? 정의당은 있어요. 아, 정의당. 네. 그럼 정의당 정도는 뭐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위헌이다, 불법이다, 뭐 관제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개헌특위가 작년 1년 내내 그럼요. 활동을 했고 올해에는 헌정특위로 네. 구조와 인원을 바꿔서 또 한 지가 근 2달이 넘었습니다. 네. 그 긴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 무시를 막기 위해서 헌법안을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욕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욕합니까? 그런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도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냥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제 개헌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야당이 뭐 개헌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 여당에서는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우리는 당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뭐 민주적인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네. 2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국회 개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21일까지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을 막 쏟아내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하니까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128조에는 네.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있죠. 돼 있어요. 네. 개헌안을. 따라서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헌적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선 국면 때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약속했던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다. 국민과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당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가 첨예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뭐 대통령제를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네. 총리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뿐이죠. 네. 예.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그렇게 쟁점이 그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입장이 없어요, 아직.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냥 완전 현재대로 봉숭아학당이네.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헛개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하면 우리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생각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인복도 없고 당복도 없어. 파트너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복이 없네. 사람 복이 없어. 몇몇